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루입니다. 오늘도 트럼프와 머스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이 둘이 SNS를 통해서 대판 싸우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둘은 원래 사이가 매우 좋았습니다.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자는 목표 아래에 힘을 합쳐 왔었죠. 그동안 바이든 전 대통령이 돈을 너무 많이 풀면서 과도한 정부 지출을 하자 이 둘은 바이든을 비난하면서 미국 재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머스크가 트럼프로부터 요청받은 것은 정부 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정부 시스템 곳곳에 숨어있는 비효율을 걷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머스크를 정부 효율부 도지의 수장으로 앉혔습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도지의 수장으로서 칼을 차고 정부 여러 부처에 불필요한 지출을 삭감시켜 왔었는데요. 3월달 인터뷰를 통해 나온 도지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적자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불필요한 지출을 해왔었는데요. 예를 들어 설문조사 하나에 10억 달러를 지출한 사례가 있었고요. 국세청에서는 신입 직원들에게 노트북과 휴대폰을 나눠주는 전담 인력이 1,4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가 보유한 신용카드 수는 약 460만 장으로서 전체 공무원 수보다 많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지출을 과도하게 했고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도지와 머스크가 활동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머스크 같은 특별 공무원은 1년에 130일 이상 정부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5월 말에 머스크는 도지에서 내려왔고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도지에서 내려온 날 머스크는 트럼프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떠났지만 도지는 앞으로 정부를 관통하는 생활 방식이 되어 시간이 갈수록 강화될 것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었고요. 떠나는 와중에도 정부 지출 감축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트럼프의 감세안이 더더욱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트럼프의 감세안으로 인해서 향후 10년간 미국 정부의 세수가 3조 7천억 달러 감소할 계획이었고요. 향후 10년간 미국의 국가 부채가 2조 4천억 달러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죠. 머스크가 정말로 도지의 수장을 맡으면서 나라에 대한 사명감이라도 생긴 것일까요? 그래서 이런 트럼프의 감세안을 정면으로 비난한 것일까요? 이 부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아니면 트럼프의 말대로 트럼프의 감세안에 전기차 보조금 혜택 폐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불만이 있는 머스크가 반발한 것일까요? 이건 역시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전기차 산업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석탄, 석유, 원전, 에너지 이런 굴뚝 산업을 좋아하지 신재생, 전기차 이런 쪽을 좋아하진 않죠. 머스크 역시 트럼프의 이러한 성향을 다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보다는 머스크가 도지의 수장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무언가 트럼프와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때마침 트럼프가 추진하는 감세안이 본인이 만들어 놓은 정부 지출 감축 프로세스와 반대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감세안에 반발한 게 아닐까요? 가능성은 낮지만 둘이 짜고 일부러 자작극을 펼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군가 테슬라 주식을 조금 더 싸기 위해서 둘이 일부러 한판 싸웠을 수도 있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러한 만화 같은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트럼프와 머스크는 워낙 괴짜이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 역시 배제할 수는 없겠죠. 둘이 싸우면서 머스크가 한마디를 했는데요.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서 올해 하반기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은 머스크가 경기 침체 이야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 번 했지만 그 중에서 트럼프와 관련된 경기 침체 이야기만 꼽아보겠습니다. 먼저 작년 대선 직전에 머스크는 경기 침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것에 대해 제가 대선 직전에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었는데요. 머스크는 도지의 활동을 이때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정부 지출이 과도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고통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위기가 올 수 있겠지만 이것은 일시적일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 머스크는 트럼프의 오른팔이었기 때문에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미리 다 듣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올해 3월달 머스크가 한창 도지 활동을 했을 때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 정부 내부 시스템에 충격적인 실태를 고발하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의 위기가 온다는 말을 했습니다. 해당 인터뷰는 정말 긴데요. 인터뷰 내내 머스크를 비롯한 도지 팀원들은 정부 지출이 너무 과도하다는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앵커가 여러분 모두 이것을 애국적인 의무로 보고 있나? 정말 이게 중요한 이유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머스크는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미국은 망할 것입니다. 이 작업이 성공하지 않으면 미국이라는 배는 침몰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채가 그렇게나 중요한 것일까요?
그냥 돈을 찍어내면 되는 게 아닐까요?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돈을 찍어낸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연준이 돈을 찍어서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낮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부 입장에서도 국채 차입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이미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세계 넘버원 강대국이 된 미국이지만 2008년 세계 대공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완벽한 세계 1등이 되어버렸는데요. 그 비밀은 바로 국채 금리에 있습니다. 08년도 금융위기, 20년도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경기 침체가 오자 사람들은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를 매입하기 시작했고, 이때 국채 금리가 당시 평균 금리 대비 꽤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에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0% 가까이 내려왔었죠. 그래서 정부는 이때 당시 어마어마하게 국채를 발행했고, 연준은 이때다 싶어서 돈을 찍어내어 정부에서 발행한 국채를 매입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국채 금리는 4% 위로 올라간 상황인데요. 지금 구간에서는 정부에서 국채를 적극적으로 발행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차입 비용이 코로나 때와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같은 이자를 내고 과거에는 10억을 빌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억 원밖에 못 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돈을 적극적으로 빌릴 수 있을까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연준도 돈을 적극적으로 찍어준다, 이러한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연준보다 더 빨리 국채를 매입하자, 이러한 심리도 작용하면서 국채 금리가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2% 아래로 내려오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없고 돈을 풀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처럼 국채 금리가 떨어지지 못하고 있죠. 다만 이러한 경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아무리 높더라도 금리 이상의 성장이 나오는 산업군에 대해서는 주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UBS에서 최근에 이러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AI에 대한 설비 투자가 올해에는 60% 늘어날 전망이고요. 내년에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33% 정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I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강하다. 이쪽이 우리의 미래 산업이다.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메타에서는 2027년부터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28년 재가동이 예상되는 폐쇄된 원전으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것이다, 이런 발표를 진작에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그래픽카드, 자율주행 칩, 이론적인 성장이 매우 가파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실 분들은 AI라는 키워드를 명심하시면서 이쪽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외한 산업 전반적으로는 미국의 성장률이 생각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현재에는 국채 금리가 내려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도 국채를 적극적으로 발행하기가 어렵죠. 특히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이슈와 높아지는 실업률, 이 두 개를 모두 다 잡기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금리를 여전히 높게 유지할 것이다, 이러한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죠. 물론 이것에 대해서 트럼프는 파월 제발 금리 내려라, 아직도 금리 안 내리고 뭐하냐, 옆에 나라 다 내리고 있다, 너만 안 내린다, 이런 맹비난을 하고 있지만 파월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여전히 고금리의 장기화만 외치고 있습니다.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관세 정책부터 철회하자,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세 위협이 있는 한 기대 인플레이션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섣불리 금리를 내릴 수 없다, 이런 말만 하고 있어요. 즉 국채 금리가 여전히 높게 유지될 수밖에 없겠고, 이는 미국의 성장이 생각보다 약하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방금 설명드렸듯 AI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투자하실 분들은 여기에 잘 맞춰서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많이 담아드리진 못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저와 함께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